그런데 이 말은 잊으세요. 이제 밀실에서 작성한 이 조서로서 탄핵 심판을 끌고 가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그 의도가 참 빤하다라는 것이고, 이 의도가 보이는 것을 듣고도 이 헌재에서는 그러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점이 지금 그야말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5차, 6차 증인신문이 있었죠. 일부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했던 초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런 진술 번복을 지적했죠. 헌재 증인신문 시간 제한 등 평등 원칙도 어긋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들이요, 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부 초기 진술과 달리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헌재는 용납하지 않고 있는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죠. 헌재는 좀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확립된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5차, 6차에 이제 나왔던 증인들이 이 경찰하고 검찰 조사에서 이 변호사들하고 입회해가지고 진술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성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서 증거로 인정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같은 경우는 그냥 뜻을 굽히지 않고 마이웨이를 달리겠다라고 일단 전쟁을 선포한 것,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왜 왜곡된 형사 재판 증거 자료를 갖다 쓰는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왜?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끝내겠다라는 꼼수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니 국민들 43%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저쪽에 바짝 붙은 문형배 재판관의 도를 넘는 짓거리들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헌법재판소가 마땅히 준용해야 할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헌재의 이런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형사소송에서 증거 법칙은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사실 왜곡이 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헌재는 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법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좌쪽 진영은 무조건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우쪽 진영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 오랜 형사소송의 역사를 거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확립된 중요한 원리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형사소송에서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버젓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원본도 아니고 복사본을 받아서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참고만 하겠다라면서 증거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신문에서요, 이제 그 진술했던 증인들의 이 내용들이 번복이 되고 있고 또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거기는 왜 있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라는 것을 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머리를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야합한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조금씩 첨삭하면서 또는 그 증인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진술을 끌기 위해서 이게 본인들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요쪽으로 와서 요런 단어들을 선택하면 조금 괜찮고 자극적일 거야. 그래서 의원 끌어내라고 했죠. 그쪽에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적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걸러내야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것을 버젓이 증거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외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저는 탄핵 심판 법정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5차에서 나왔던 곽종근이 국회 측 질문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이러고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는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이제 먹히느냐를 갖고 이제 재판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뻔뻔한 국회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중요 증언이 기존 진술과 모순이 되지만 그럼 달라졌지만 기존 수사 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말한 것 좀 잊으세요. 이 복사본 있잖아요. 그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한 그 복사본만 좀 봐주세요 라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한테 따로 사인을 준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충격 먹었는데요. 그래도 국회 측 대리인이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법 먹물을 좀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 TV 방송 앞에서 이 증인이 말이 좀 바뀌었는데 이 모순이 되는 게 지금 나왔는데 요거 좀 무시하고 기존 수사를 토대로 이 지금 내란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라고 이 재판관에게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정말 광풍이 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이 척결 세력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서를 하면서 증언을 한 이 증언보다 뭐가 더 중요한데요? 이 증언이 중요하지 수사상에서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중요하냐고요. 저는 이 진술조서는 굉장히 오염됐다라고 봅니다. 이 검찰은 누구죠? 이제 한동훈이의 2년 후배 박세현이가 이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신성한 법정에서 본인이 이 거짓을 이제 증언했을 때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갖겠다라는 선서를 한 이후에 말한 이 증언이 지금 채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잊으세요. 이제 밀실에서 작성한 이 조서로서 탄핵 심판을 끌고 가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그 의도가 참 빤하다라는 것이고 이 의도가 보이는 것을 듣고도 이 헌재에서는 그러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점이 지금 그야말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술만 받아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 따위는 듣지 않겠다라면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드러난 상황.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13일 동안 무려 8번을 병실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이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조사 압박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권에 대해서 처참할 정도로 지금
유린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끔씩 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면서 얻어낸 진술 자체가 이게 검찰이 쓴 시나리오대로 썼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이걸로 받아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해 달라라고 내민다. 그런데 그거를 필사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쓰겠다라고 하는 건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지금 짜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적인 지점이 아닐까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보통의 재판보다 약간 헌법재판소 이러면 약간 산신령급 같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 심리를 내세워서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키느냐 파면하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이대로 계속 피고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마치 판결문을 결론 지은 상태로 속전속결 재판 과정을 마치려는 속셈이 계속 노출되고 이것을 노골화시킨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자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대대적인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